어제 한국당 혁신위가 박 전 대통령의 탈당을 권고했죠. 홍준표 대표가 이를 거드는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학교 법과대학을 연세대학에 50년 정도 아니 그냥 홍준표라고 했어요. 근데 며칠 전에 기사에서도 봤지만 홍준표 대통령께서 와이프님께 손녀를 출세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한 당에 계시는 분께서 와이프에게 손녀를 출세했다는 말씀을 하시고 이 처음부터 가장 우리가 아픈 부분을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경상도에서는 그거를 여성 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친근한 말이에요. 해당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너무 보여주기 꼼수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은데 온수가 아니고 큰 수입니다. 대수입니다. 신방이라는 게 국민들이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데 박근혜 친박계가 무슨 이념이 있습니까? 이는 국회의원 한번 하기 위해서 박근혜 치맛자락 잡은 집단이지 이념으로 박근혜하고 뭉쳐진 집단은 아니다. 최경선 의원, 친박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랄하게 비판을 친맛자락 붙잡은 집단이다라고 표현했거든요. 사실은 저 말인즉슨 맞는 말이죠. 예. 예를 들자면 뭐 국정 철학이 특별한 게 있어가지고 그 국정 철학을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공유를 해서 친박이라는 게 생겼느냐. 예. 그렇게 보기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똘똘 뭉친 거거든요. 선거 때마다 공천 문제.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거만 하더라도 선거 때 나타나주면 당선이 되니까. 예. 그리고 또 4.13 총선 때 친박 그룹이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들끼리 공천을 받기 위해 가지고 사실은 그게 이제 보수 몰락의 길로 접어들게 됐지만 예. 그때도 공천 싸움 할 때 사실은 이해관계거든요. 그게 무슨 국정 철학이라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저 말은 사실은 홍준표 대표의 말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저 얘기를 박사님 지금 와서 이제 더 강하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대선 때는 저러진 않았잖아요. 대선 때는 친박 얘기했다는 표가 나가는데요. 예. 그때는 조용히 있었던 거죠.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엄호하는 듯한 얘기.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표를 의식해서 그런 행보를 보였는데 실은요. 홍준표 대표와 과거에 경남지사 시절에 그때 이제 정치권으로 당으로 들어오냐 그 즈음에 인터뷰 기사 보시면은 이런 게 예. 있습니다. 그때 친박을 양박이라 그랬어요. 예, 기억나시죠? 그랬죠. 양박. 예, 양아치 친박이라. 그때부터 이미 화살을 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런 생각을 가지고 당 대표가 되면, 당 대선 후보가 되면은 친박을 칠까? 안 쳤어요. 예. 표 때문에. 이제 대선 끝났잖아요. 이 정당을 새로운 자신의 칼라로 바꿔야 돼요. 예. 제일 큰 걸림돌이 이제는 친박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학생들이 많아요. 바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뭐 친박 차를 잡고 있는 이익 집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 저는 모습이 저는 홍준표 대표가 대학교 찾아가서 비록 기습 특강이긴 합니다만은 예. 학생들에게 저렇게 소통하는 모습은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아, 이 장면 자체는요. 보기 좋습니다. 학생들도 그냥 직설적으로 묻잖아요. 홍준표 대표 약한 거를 고민 안 하죠. 그냥 고민 안 하고 그냥 물어봐요. 그러면 예. 뭐 고민할 필요 없는 거죠, 학생들은. 예. 거기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도 당황스럽지 않게 뭐 경상도에서는 뭐 여기 아니다. 경상도에서도 여기입니다. 저도 경상도입니다. 여기지만 저는 학생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모습은 보기가 참 좋습니다. 좋았다. 근데 여기서 아까 이제 꼼수냐라고 물어보니까는 큰 수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신의 정치적인 무언가를 걸고 지금 이거를 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홍준표 대표로서는 이른바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대통합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 그리고 그 보수 대통합을 어느 정도 이뤄낼 수 있다라는 지금 그런 판단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연세대 특강을 간 것도 사실상은 그러한 어떤 이 자신감, 일정의 좀 여유를 찾은 거죠. 지금 대학교 예. 특강을 갈 정도로. 그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문제 그리고 친박 핵심들 지금은 이제 서청원, 최경환 의원 두 명이 상징화됐지만 조금 더 범위가 앞으로 더 커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기본적으로 여하튼 바른정당을 향해서 통합하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필요 조건은 좀 이제 갖춰진 것 아닌가라고 이제 물론 집행은 이제 10월 중순쯤 돼야 되겠지만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보수 통합이라는 큰 틀에서의
수를 본인이 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이제 홍준표 대표의 생각이고 예. 하지만 바른정당 쪽의 생각은 좀 더 다른 거죠. 과연 이것이 이러한 조치만 가지고 이것이 일종의 이제 분칠이라고 보는 거죠. 바른정당 일부 의원들은 과연 자유한국당이 철저한 과거에 대한 반성, 예. 쇄신을 통해서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가, 보수의 비전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성찰을 통해서 거듭나면서 어떤 보수가 새로운 통합의 길로 가자 이것이 아니고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한두 명 상징화된 사람들 내보내서 그래 우리 합치자. 예. 이것이 과연 얼마나 시너지 효과가 있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제대로 합칠 수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바른정당에서는 의문을 갖는 국회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의 생각과 여전히 바른정당 쪽의 생각은 좀 거리가 있는 것이죠. 예. 어쨌거나 이런 상황에 놓인 박 전 대통령의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지금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친박계 의원들도 면회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 거거든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월 말부터 이제 구치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이후에 면회를 한 사람이라고는 윤전추 전 행정관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는 변호사요? 이제 변호를 위해서 만나고 두 사람 외에는 만나는 사람이 없다는 거거든요. 가족도 심지어 올케 같은 경우에는 세양희 변호사 아닙니까? 그 변호사인 올케도 안 만나고 예. 정치인도 일절 안 만났다는데 저렇게 안 만나는 이유가 이제 뭐 현 모습을 보여주기 싫은 그런 측면도 있을 것이고 예. 그리고 또 딱히 만나도 사실은 정치인들과 할 말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 과거에는 이제 뭐 정치적 어떤 동지관계로서 있었지만 지금 입장에서 정치적 동지관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고 예. 솔직히 지금 현 정치인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부담스러워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자유한국당에서 출당 얘기를 하는 것도 현재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뛰어넘어야 보수 현직 정치인들도 살아남는 것이고 예. 그렇게 본다면은 저는 갈랐을 때가 지금은 되지 않았나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친박계 의원들도 가가지고 일단 만나가지고 설득을 하자는 겁니까? 박 전 대통령은? 그런 측면도 있고요. 예. 또 도리도 다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신들의 그 충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끝까지 지키고 가겠다는 얘기죠. 저는 친박계 의원들은 그런 양심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면회는 가고 싶어서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면회 오시오 이렇게 말한 생각을 경우 해야죠. 뭐 예. 없는 거죠. 근데 친박계 의원들 갖고 있는 고민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분들은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겠죠. 예. 그러면은 지금 상황 속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부한다 그래서 아무런 말도 없이 가지도 않고 면회도 가지 않는다. 그런 포기가 더 안 좋은 거죠. 정치인으로서는. 또 그분들은 대체적으로 지역구가 TK 쪽이에요. 예. 그쪽에서는 또 의리, 뭐 어떻게 배신자 이런 것들이 또 상당히 무서운 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신의 어떤 지역구에 있는 국민들의 뜻도 한번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예. 그 중에서 인간적인 관계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받아주지 않으면 우리 단체로 가가지고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용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최경환 의원이 했다는 이 집단 면회 아이디어는 이 답답함의 표시일까요? 그렇죠. 또 아이디어일 뿐이고 예. 나름대로의 정치인 친박 최경환의 양심 그런 측면도 좀 보여주는 측면이다 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구속이 되고 이러한 부분을 바라보는 친박계 의원들 저는 이런 정도 사태가 일어나면요. 친박계 국회의원들 몇 명은 국회의원직 사직하고 고향에 내려가서 이른바 과거 선비들이 했던 것처럼 은거하면서 반성하겠다. 뭔가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정말 낮은 곳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생을 앞으로 살겠다. 예. 이렇게 하고 의원직을 버리고 내려가는 것이 저는 맞지 않았나. 이것이 과거에도 보면 우리 선비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크게 생기고 본인이 거기에 몸담고 그럼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고 내려가서 은거하다가 또다시 어떤 기회가 오면 다시 등용해서 정치를 하고 기여하고 했는데 지금의 친박계라고 통칭되는 의원들 보면 본인의 기득권을 전혀 내려놓을 생각을 안 해요. 네.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서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제 떠밀려가는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저것은 저는 친박계 의원들로서는 좀 진작에 좀 빠른 어떤 결단을 했으면 본인들의 모습도 어떻게 보면 좀 그래도 아름답게 예. 이렇게 퇴장할 수 있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좀 험한 모습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예. 이렇게 몰려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그렇겠으면 애초에 박 전 홍준표- 대통령에게도 그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홍준표 대표도 오죽했으면 양박이라고 직접 비판할 정도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예.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문제를 바라보는 국민들 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생각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렇게 됐으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낸다. 당연한 건 아니었습니까? 예. 근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출당하더라도 버티겠다. 누구도 지금 책임을 지지 않아요. 심지어는 이제 친박이로 불리는 것 자체를 스스로 피하고 있는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때 예. 집권 세력의 핵심이었던 인사들의 정치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고 아마 홍준표 대표가 세게 나가더라도 이분들은 반항이나 저항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최순실 씨를 증인으로 세우겠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김남국 변호사 네. 그렇다면 이거는 이번 재판에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가 될 수도 있는 장면이거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뾰족한 수가 없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가장 이제 핵심적인 공범 관계를 끊겠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용 지금 그 부회장 1심 재판에서 보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을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 최순실과 공범관계가 인정돼가지고 그렇죠. 최순실에게 준 뇌물이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거와 마찬가지다라고 예.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1심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관계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의 공범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공범관계를 끊는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에게 준 이 뇌물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유영하 변호사 입장에서는 최순실에게 직접 신문을 해서 정말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뭐 돈 주라고 요구를 했냐. 예.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에게 돈 준 거 뭐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뭐 또 정유라에게 이런 어떤 삼성에 지원을 해달라고 부탁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사실을 한 적이 있느냐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이에 공범관계가 없다라는 이런 어떤 증인신문을 직접 하고자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아마도 지금 그 뭐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묻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물은 어떤 이런 것들을 묻겠다라고 유영하 변호사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 아 이런 것을 묻겠구나라고 할 것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검찰 측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어떤 그 메시지라든가 통화 내역이라든가 아니면은 간접적으로 이렇게 한 내용들을 충분히 아마 그런 것들을 증거들을 통해서 그 최순실의 어떤 증인신문 과정에서의 어떤 진술을 탄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근 이 장면이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최순실 씨 당신이 혼자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증인을 부른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과거에 그 현직에 있을 때도 나는 모르는 일이고 저기 최순실 씨가 알아서 한 거다. 이렇게 몇 번 성명으로 발표를 예, 했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법정에서 증명하고 싶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아까 정치권 얘기할 때도 지금 정권이 무너질 정도로 큰 일이 벌어졌는데 정치인 누구 하나 내 책임이요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대통령 주변에 모셨던 사람 중에서도 내 책임입니다. 대통령한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내가 잘못 모셔서 모든 것이 내 책임입니다 하고 책임을 뒤집어 쓰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 과연 내 책임입니다 할 것으로 보이느냐. 예. 서로 최순실 씨가 모든 게 내 책임입니다 하더라도 예. 선긋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최순실 씨가 무슨 힘이 있다고 해서 뇌물이 오고 갔을 것이며 거기에는 최순실 씨 뒤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예. 서로 최순실 씨가 내 책임이요 해도 선긋기가 안 될 판에 과연 저 사람이 그런 스타일이냐. 나의 아닐 가능성이 잘못이다. 높죠. 그거 좀 의문이 듭니다. 그럼 결국에는 그렇게 끝나는 건가요? 서로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 재판이 끝나는 걸까요? 그렇죠. 지금까지 주장했던 내용에서 크게 아마 빗나가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은 만약에 시간이 좀 더 지나가지고 최순실 씨가 드디어 제가 양심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러이러한 관계였습니다. 예. 가족보다 더 친하다. 아, 사실대로. 사실대로. 예. 심지어는 그래서 돈을 받은 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였고 그 돈은 제가 다 대신했는데 전부다. 이렇게 선언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징역이요. 수십 년 살아야 돼요, 수십 년. 예. 자, 혹시 물을 그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만 가정에서, 예.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마음이 변하기 전에 빨리 그 증언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최순실 씨를 법적으로 불러서 직접 신문하겠다. 그래서 예. 법정에다가 증거 자료로 남기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물론 최순실 씨가 그렇게까지는 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상당히 많은 정황 증거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최순실 씨도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대목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큰 부담으로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죠. 김 교수님, 이게 최순실 씨가 거부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무조건 증인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본인과 관련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 내가 진술을 한다라고 한다면 나한테 불리한 진술이다라고 하면 진술을 거부할 수가 있고요. 예. 그러나 이제 본인의 어떤 공소 사실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라고 하면은 진술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또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이것을 진술을 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미 아마 검찰에서도 법정에서 진술을 할 만한 내용들을 다 진술을 했을 겁니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전혀 관계가 없고 전혀 이런 사실을 보고한 바도 없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런 걸 이야기한 바 없다. 그리고 뭐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을 이야기한 사실도 없다. 이런 이야기 다 이야기했을 텐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또 판사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또 어떤 다른 어떤 호소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변호인과 좀 상의를 해가지고 네. 유리한 내용을 또 법정에서 이야기를 하자라는 어떤 전략으로 좀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현충사 내용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순신 장군 종부 쪽에서 이거 현충사 편판하고 이 소나무 그걸 좀 계속 문제 삼고 있는데 어떻게 좀 처리해야 된다고 보세요? 사실 저 현충사 현판이 애초에는 그 현충사를 지었을 때 숙종 때 지어지면서 숙종이 임금이 친필을 내려가지고 그 한문으로 된 그렇죠. 현판이 붙어 있었죠. 예. 그런데 이제 1960년대에 현충사를 대대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성역화 작업을 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현판이 붙은 거죠. 근데 지금 저는 저 현판을 바꿔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 없는 것이 예. 현판을 쓴 사람의 인기라든지 지금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저 현판을 바꾸게 된다면 나중에 그러면은 또 보수 진영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인기가 올라가면은 그때는 또 원래 다시 돌아오고. 또 다시 현판을 바꾸자는 뜻입니까?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고 예. 지금 현재 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현판이 붙은 이유는 그냥 숙종의 그 현판이 있는데 무단히 박정희 대통령이 현판을 바꾼 것이 아니고 숙종이 붙인 현판의 그거 너무 작아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이 그 현충사 일원을 갖다 크게 넓히면서 본당 건물 자체를 크게 지은 겁니다. 네. 그래서 숙종의 현판이 붙은 것은 한쪽 작은 건물은 한쪽으로 옮기면서 큰 건물을 짓다 보니까 예. 저 현판의 크기 자체가 숙종이 쓴 현판을 지금의 큰 건물에 붙이면 크기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건물 자체를 바꾸면서 현판이 바뀐 것인데 그것을 지금 와가지고 어떤 현판을 쓴 사람의 인기도라든지 어떤 시대 분위기에 따라서 현판을 바꾼다는 것은 예. 좀 맞지 않다. 근데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인기나 그 시대 정신 때문에 바꾸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가 지금 이제 사실은 그 충무공, 형충사라는 곳이 충무공의 어리기 뜬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곳이니까 그에 맞게끔 그렇게 기리는 게 맞다라고 보이고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숙종이 현판을 이렇게 사익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현판을 거는 게 맞고 지금 이제 1966년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실상 이것을 크게 중축한다라고 하면서 약간 충성이나 이런 것들을 기린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지금 최초에 처음에 이렇게 생겼을 때 그 뜻과는 사실은 왜곡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바꾸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판 크기가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현판 크기는 얼마나 이거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이 예. 듭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기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지금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그럼 현충산을 글써가지고 박으면은 좋다는 겁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 봐요. 문화재 보고는요. 문화재는 원래 있던 그대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숙종이 내린 현판이 있습니다. 작다고요? 작은 것도 유물입니다. 커야 됩니까? 그리고 또 저거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1960년대 후반이었죠. 그때 일종의 성역화 사업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거는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더 많이 드려진 곳입니다. 예. 종가댁도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바꾸고 있는 것이고 그 옆에 있는 소나무도 금송이라 해서 일본을 상징하는 소나무예요. 소나무죠. 그걸 예.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심었어요. 그것도 유물이냐 그러면. 그것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잘못된 판단. 박정희 전 대통령이 숙종의 현판을 치우고 자신의 글씨를 붙인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예. 그것을 바꾸자고 하는 것은 지극히 온당한 일이죠.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국정 철학을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공유를 해서 친박이라는 게 생겼느냐. 예. 그렇게 보기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똘똘 뭉친 거거든요. 선거 때마다 공천 문제,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거만 하더라도 선거 때 나타나주면 당선이 되니까. 예. 그리고 또 4.13 총선 때 친박 그룹이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들끼리 공천을 받기 위해 가지고 사실은 그게 이제 보수 몰락의 길로 접어들게 됐지만 예. 그때도 공천 싸움할 때 사실은 이해관계거든요. 그게 무슨 국정 철학이라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저 말은 사실은 홍준표 대표의 말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저 얘기를 박 선배님 지금 와서 이제 더 강하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대선 때는 저러진 않았잖아요. 대선 때는 친박 얘기했다는 표가 나가는데요. 예. 그때는 조용히 있었던 거죠.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엄호하는 듯한 얘기.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표를 의식해서 그런 행보를 보였는데 실은요. 홍준표 대표가 과거에 경남지사 시절에 그때 이제 정치권으로 당으로 들어오냐 그 즈음에 인터뷰 기사 보시면은 이런 게 예. 있습니다. 그때 친박을 양박이라 그랬어요. 예, 기억나시죠? 그랬죠. 양박. 예, 예. 양아치 친박이라. 그때부터 이미 화살을 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런 생각을 가지고 당 대표가 되면, 당 대선 후보가 되면은 친박을 칠까? 안 쳤어요. 예. 표 때문에. 이제 대선 끝났잖아요. 이 정당을 새로운 자신의 칼라로 바꿔야 돼요. 예. 제일 큰 걸림돌이 이제는 친박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학생들이 많아요. 바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뭐 친박 차를 잡고 있는 이익 집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 저는 모습이 저는 홍준표 대표가 대학교 찾아가서 비록 기습 특강이긴 합니다만은 예. 학생들에게 저렇게 소통하는 모습은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이 장면 자체는요. 어, 어제 한국당 혁신위가 박 전 대통령의 탈당을 권고했죠. 홍준표 대표가 이를 거드는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학교 법과대학을 연세대학에 나온 것은 50년 정도 아니 그냥 홍준표라고 했어요. 근데 며칠 전에 기사에서도 봤지만 홍준표 대통령께서 와이프님께 손녀를 출세했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한 당에 계시는 분께서 와이프에게 손녀를 출세했다는 말씀을 하시고 이 처음부터 가장 우리가 아픈 부분을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경상도에서는 그거를 여성 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친근한 말이에요. 해당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너무 보여주기 꼼수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은데 온수가 아니고 큰 수입니다. 대수입니다. 신방이라는 게 국민들이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데 박근혜 친박계가 무슨 이념이 있습니까? 이는 국회의원 한번 하기 위해서 박근혜 치맛자락 잡은 집단이지 이념으로 박근혜하고 뭉쳐진 집단은 아니다. 최경선님, 친박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랄하게 비판을 친맛자락 붙잡은 집단이다라고 표현했거든요. 사실은 저 말인즉슨 맞는 말이죠. 예. 예를 들자면 뭐 국정 철학이 특별한 게 있어가지고 그런 측면도 있고요. 예. 또 도리도 다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신들의 그 충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끝까지 지키고 가겠다는 얘기죠. 저는 친박 의원들은 그런 저는 양심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면회는 가고 싶어서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면회 오시오 이렇게 말한 승낙을 경우 해야죠. 뭐 예. 없는 거죠. 근데 친박계 의원들 갖고 있는 고민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분들은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겠죠. 예. 그러면은 지금 상황 속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부한다 그래서 아무런 말도 없이 가지도 않고 면회도 가지 않는다. 그런 포기가 더 안 좋은 거죠. 정치인으로서는. 또 그분들은 대체적으로 지역구가 TK 쪽이에요. 예. 그쪽에서는 또 의리, 뭐 어떻게 배신자 이런 것들이 또 상당히 무서운 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신의 어떤 그 지역구에 있는 국민들의 뜻도 한번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예. 그 중에서 인간적인 관계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받아주지 않으면 우리 단체로 가가지고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용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최경환 의원이 했다는 이 집단면의 아이디어는 이 답답함의 표시일까요? 그렇죠. 또 아이디어일 뿐이고 예. 나름대로의 정치인 친박 최경원의 양심 그런 측면도 좀 보여주는 측면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구속이 되고 이러한 부분을 바라보는 친박계 의원들 저는 이런 정도 사태가 일어나면요. 친박계 국회의원들 몇 명은 국회의원직 사직하고 고향에 내려가서 이른바 과거 선비들이 했던 것처럼 은거하면서 반성하겠다. 뭔가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정말 낮은 곳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생을 앞으로 살겠다. 예. 이렇게 하고 의원직을 버리고 내려가는 것이 저는 맞지 않았나. 이것이 과거에도 보면 우리 선비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크게 생기고 본인이 거기에 몸담고 그럼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고 내려가서 은거하다가 또다시 어떤 기분이 좋습니다. 학생들도 그냥 직설적으로 묻잖아요. 홍준표 대표 약한 거를 고민 안 꽂으면서 하죠. 그냥 고민 안 하고 그냥 물어봐요. 그러면 예. 뭐 고민할 필요 없는 거죠, 학생들은. 예. 거기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도 당황스럽지 않게 뭐 경상도에서는 뭐 여기 아니다. 경상도에서도 여기입니다. 저도 경상도입니다. 여기지만 그런 학생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모습은 보기가 참 좋습니다. 그거 좋았다. 근데 여기서 아까 이제 꼼수냐라고 물어보니까는 큰 수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신의 정치적인 무언가를 걸고 지금 이거를 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홍준표 대표로서는 이른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대통합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 그리고 그 보수 대통합을 어느 정도 이뤄낼 수 있다라는 지금 그런 판단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연세대 특강을 간 것도 사실상은 그러한 어떤 이 자신감, 일정의 좀 여유를 찾은 거죠. 지금 대학교 예. 특강을 갈 정도로. 그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문제 그리고 친박 핵심들 지금은 이제 서청원, 최경환 의원 2명이 상징화됐지만 조금 더 범위가 앞으로 더 커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기본적으로 여하튼 바른정당을 향해서 통합하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필요 조건은 좀 이제 갖춰진 것 아닌가라고 이제 물론 집행은 이제 10월 중순쯤 돼야 되겠지만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보수 통합이라는 큰 틀에서의 수를 본인이 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이제 홍준표 대표의 생각이고 예. 하지만 바른정당 쪽의 생각은 좀 더 다른 거죠. 과연 이것이 이러한 조치만 가지고 이것이 일종의 이제 분칠이라고 보는 거죠. 바른정당 일부 의원들은 과연 자유한국당이 철저한 과거에 대한 반성, 예. 쇄신을 통해서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가, 보수의 비전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성찰을 통해서 거듭나면서 어떤 보수가 새로운 통합의 길로 가자 이것이 아니고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한두 명 상징화된 사람들 내보내서 그래 우리 합치자. 예. 이것이 과연 얼마나 시너지 효과가 있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제대로 합칠 수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바른정당에서는 의문을 갖는 국회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의 생각과 여전히 바른정당 쪽의 생각은 좀 거리가 있는 것이죠. 예. 어쨌거나 이런 상황에 놓인 박 전 대통령의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지금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친박계 의원들도 면회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 거거든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월 말부터 이제 구치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이후에 면회를 한 사람이라고는 윤전추 전 행정관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는 변호사요. 이제 변호를 위해서 만나고 두 사람 외에는 만나는 사람이 없다는 거거든요. 가족도 심지어 올케 같은 경우에는 세양희 변호사 아닙니까? 그 변호사인 올케도 안 만나고 예. 정치인도 일절 안 만났다는데 저렇게 안 만나는 이유가 이제 뭐 현 모습을 보여주기 싫은 그런 측면도 있을 것이고 예. 그리고 또 딱히 만나도 사실은 정치인들과 할 말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 과거에는 이제 뭐 정치적 어떤 동지관계로서 있었지만 지금 입장에서 정치적 동지관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고 예. 솔직히 지금 현 정치인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부담스러워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자유한국당에서 출당 얘기를 하는 것도 현재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뛰어넘어야 보수 현직 정치인들도 살아남는 것이고 예. 그렇게 본다면 저는 갈랐을 때가 지금은 되지 않았나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친박계 의원들도 가가지고 일단 만나가지고 설득을 하자는 겁니까? 박 전 대통령은?